유튜브 켜면 수많은 코인 유튜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를 반복합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5년, 10년 묻어두면 무조건 부자 됩니다. 자, 의자에 앉아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변동성 심한 비트코인을 5년, 10년, 20년 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당장 2026년 올해 흐름만 봐도 12만 달러를 돌파하며 앞구르기 뒷구르기 하던 비트코인이 불과 몇 달 만에 6만 달러대까지 반토막 나는 엄청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내 전 재산이 반토막 나고 당장 다음 달 월세와 카드값이 숨통을 조여오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10년 뒤를 보자 라고 웃으며 버틸 수 있는 개인이 대체 몇이나 될까요? 장기 투자는 여러분의 지능을 마비시키는 아주 달콤한 말입니다. 당연히 장투하면 벌 수 있죠. 하지만 100조 있는 90세 워런 버핏과 100억 29세 정꿀 중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나요? 시장은 변하고 판의 주인은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평소에 의아해하던 질문, 전쟁 나면 비트코인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에 대한 답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비트코인 초기 시절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건 소위 오지라고 불리는 초기 개발자들과 대형 채굴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갑을 열면 시장이 무너졌고 그들이 버티면 가격이 올랐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시장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거물들을 보겠습니다. 블랙록 76만 개, 약 90조 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71만 개 이상. 월가의 거대 자본들과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 특정한 시점마다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져서 채굴장들이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며 던진 피 같은 물량, 42곡수 상한 물량, 미국이나 독일 정부가 범죄자들에게 압수해서 시장가로 집어 던진 물량 등 예전 같았으면 이 엄청난 매도 폭탄에 시장은 완전히 붕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하락장을 맞다가도 귀신같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월가의 거대 기관들이 그 수만 개의 물량을 바닥에서 전부 입 벌리고 받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금융권에서는 아주 우아한 말로 손바뀜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하고 인내심 없는 개미들의 물량, 그리고 낡은 채굴자들의 물량이 자금력이 사실상 무한하고 몇십 년을 내다보는 월가의 거대 자본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언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며, 중동에 포탄 떨어지고 호르무즈 막히면 비트코인 올라야 하는 거 아니야? 나스닥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반대로 피난처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도 옛날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2026년 2월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하메네이 사망 소식까지 나왔죠. 이때 금은 어떻게 됐나요? 온스당 5,390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63,000달러 근처에서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금은 다시 반대로 15% 폭락했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안전자산인 금이 떨어진 겁니다. 금조차 이제는 투기적 성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요? 나스닥 100 지수와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0.8까지 올라갔습니다. 2022년 이후 최고치예요. 지난 5년 평균은 0.88이고요. 이 말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 아니라 레버리지가 걸린 나스닥 ETF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기서 저희는 온체인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바이로우는 온체인 미디어니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쟁 나면 개인들은 공포에 빠지죠. 내 나라 화폐가치 떨어지겠다, 달러도 못 믿겠다, 금은 들고 다니기 무거우니까 비트코인 사자, 이런 심리가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기, 비트코인 수요 증가, 가격 상승, 이 공식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랙록,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피델리티 같은 거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은 뭘까요? 그들한테 코인은 위험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입니다. 나스닥 기술주들 옆에 나란히 꽂혀있는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미사일을 쏘면 월가 리스크 매니징 팀 부장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비상 주식 팔아, 비트코인 팔아, 금이랑 달러 사. 비트코인이 나스닥이랑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매도당하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은 역상관이 아니라 제로상관에 더 가깝다.
둘 다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하나는 오래됐고 다른 하나는 너무 젊다. 월가는 바짝 쫄아서 팔고 도망가지만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터졌을 때 하루에 8% 폭락하고 그 다음 하루에 15%를 반등했었죠.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옛날 비트코인, 개인의 공포 매수 자산, 위기가 오면 수요 증가, 그리고 상승. 지금의 비트코인, 기관의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구성품, 위기가 오면 리스크 오프, 다른 위험자산이랑 같이 매도. 판이 바뀌고 손이 바뀌면서 비트코인의 정체성 자체도 바뀐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타 유튜버들이 말하는 비트코인 장투해라, 이 조언이 왜 우리한텐 헛소리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블랙록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관들에게 장기라는 건 진짜 10년, 20년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고객의 자본과 막대한 잉여 현금으로 매집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싸졌다고 더 사모으죠. 하지만 개인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자 생존이거든요. 기관들의 10년 존버 전략을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고 멘탈이 흔들리는 개인이 똑같이 따라하겠다는 것 자체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꼴입니다. 정꾸라, 그럼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제가 오늘 드리는 답은 3가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은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라. 비트코인을 더 이상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비트코인은 기술주의 베타값이 높은 형제입니다. 베타값이 높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비트코인은 기술주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되 진폭은 더 큰 자산이라는 소리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풀리고 나스닥이 오르고 비트코인은 더 크게 오릅니다. 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유동성이 말리고 나스닥이 빠지고 비트코인은 더 크게 빠집니다. 전쟁, 위기, 위험자산 매도, 비트코인 가치 매도. 거시경제 지표 있죠? 연준의 발언, CPI, 고용지표 같은,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앞으로 더 많이 챙겨야 합니다. 트위터, 유튜버들 찌라시 말고요. 둘째, 무조건 존버가 아니라 수익 실현 플러스 재매수 사이클을 돌려야 한다. 기간은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그러면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사이클 고점에서는 일부 익절해서 현금화하고 폭락장이 오면 그 현금으로 분할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에 팔지를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요. 이건 단타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이클에 맞춰 포지션을 조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화도 투자 포지션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기회비용을 계산해라.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다. 10년 존버의 가장 큰 함정은 기회비용입니다. 비트코인이 옆으로 횡보하는 3년, 5년 동안 나스닥은 오를 수도 있고 금은 신고가를 찍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단기 채권도 이자를 줍니다. 비트코인 한 종목에 10년 올인,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30%, 나스닥 ETF 30%, 금 20%, 현금 20%. 이런 식의 배분이면 한 자산이 죽어도 다른 종목이 살려주는 해칭이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엔 해외 거래소 하나에서 이 모든 게 다 거래가 가능합니다. 바이로 구독자 여러분, 비트코인의 손바뀜은 이미 애초에 끝났습니다. 파는 월가의 기관들이 짰고 룰도 이제 그들이 만듭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싸워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기관들이 쓸어 담았으니 나도 그냥 사놓고 10년 동안 기우제 지내듯 멍청하게 기다리기만 할 건가요? 안 됩니다. 시장의 룰이 바뀌었다면 우리 뇌의 사고 회로와 생존 방식도 강제로 세팅을 바꿔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 아니라 레버리지 기술주로 봐라. 존버가 아니라 사이클 트레이딩을 해라. 한 자산에 올인하지 말고 시간과 수익 두 싸움을 동시에 이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짜라. 맹목적인 장기 투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기회비용을 갉아먹는 이 세상이 만든 가스라이팅입니다. 거대 자본은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개미들의 돈을 평생 자신의 사업체에 묶어두게 만듭니다. 당신이 만든 바이로 월드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업체들에 돈을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맡겨놓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장기 투자라는 이 근사한 이름의 투자법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담아둬야 합니다. 장기 투자용 종목과 사이클 트레이딩할 종목들로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저희 바이로우는 앞으로도 온체인과 현실을 넘나들며 세상이 숨기는 이 불편한 진실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금융지능을 더욱더 높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로우 미디어 정꿀이었습니다.